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격차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야. 지방에는 의사가 없어가 진료를 못 보는 경우도 있다 안 합니까? 그래가 정부가 이런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의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의대를 졸업 후에 지방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긴데요. 지역 의료 공백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동아대병원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역의사제 얘기들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제는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취지도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는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일단 지역의사제는 말 그대로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안정적으로 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지방 병원을 지어도 의사가 오지 않거나 또는 잠깐 근무하다 떠나는 문제가 계속 반복돼 왔는데요. 그래서 네. 이제 정부가 생각한 방식이 의사가 되는 과정부터 지역과 연결하자라는 겁니다. 국가가 일정한 지원을 하고 그 대신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약속하는 구조인데요. 핵심 취지는 이 처벌이 아니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치료는 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두 가지 방식으로 지역 의사를 확보하게 되더라고요. 이 복무형과 계약형이 있던데 요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복무형은 흔히 군하고 똑같다고 하죠. 군복무. 군복무.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대생 단계에서 선발을 해서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의사 면허 취득 후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한다라는 방식이고요. 네. 비교적으로 장기적인 인력 확보가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반면에 이제 계약형은 이 전문의가 된 젊은 의사들을 지역병원과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방식으로 이제 즉각적인 의료 지금 당장도 계약을 하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의 이제 의료 공부를 메우는 역할에 가까워서 이제 복무형은 미래형. 이제 졸업하려면 거의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고 계약형은 당장 필요한 처방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역 의사야 해서 뽑아가지고 올리는 거는 복무형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문의를 딴 다음에 지역 의사에 뭐 한다, 그러니까 이만큼 계약을 해가지고 한다 해서 계약형.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무 복무를 하겠다고 서약을 했는데 안 지키면 굉장히 좀 엄격하더라고요. 여기 처벌이 어떻습니까? 이게 면허 박탈을 한다. 이런 게 이제 제일 크죠, 그게? 예,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 논란이 큽니다. 법안에서는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면허를 박탈한다는 강한 표현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네. 사실 이건 좀 설계 단계에서는 아마 단계적인 제재로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금이 환수한다든지 또는 면허 제한한다든지 복무 연장과 같은 방식이 논의될 여지는 큽니다. 이게 중요한 게 제도가 이제 신뢰를 얻지 못하면 처벌 조항이 너무 이게 전면에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항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면허 박탈은 결국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되고 현실적인 예외 규정과 뭐 이런 규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든지 뭐 부모님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지역을 옮기다든지 하는 현실적인 상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들이 충분히 아마 배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부산에서 계속 계시면 되겠네요, 그죠? 저는 계속 있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역 복무하고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산에 계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집에서 이제 집밥 먹고 부산에 있는 뭐 학생은,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서 결혼해서 제일 좀 그런 살면 되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 이런 거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무조건 이 필수 의료 쪽에 근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필수 의료 중심은 맞습니다. 예. 뭐 일단 응급 분만소 아까도 뭐 기상군에서 그런 일을 했던 것처럼 그게 그만큼 지역에서 공백이 크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농어촌에서 의사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이제 지역의사제를 먼저 실시한 곳이 일본이거든요. 2008년부터 15년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하고 가장 비슷한 환경이기도 하고, 근데 그 지역의사제를 먼저 시작한 일본 입장에서는 40%의 지역의사제가 종합의학과, 다시 말해서 가정의학과 의사를 선발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응급 기본 뭐 또 중요하지만 의사 자체가 없는 곳에서는 이제 종합적으로 보는 의사들이 다 봐야 되니까. 실제로 필요하니까. 그래서 40% 정도는 아마 종합의학과 형태를 뽑고요. 그 외에 이제 60%는 응급과 이렇게 기본에 관련된 의사들을 많이 뽑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꼭 필요한 진료가 뭔지를 파악하고 선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외국의 얘기는 합니다만 교수님이 하실 일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런 제도라도 시행해 볼 만큼 실제 뭐 의료계 필수 의료가 좀 심각한 건지 늘 나오잖아요. 좀 예를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하죠. 왜 그러냐면
뭐 군 단위에서 산부인과 상과가 하나도 없어서 분만을 위해서 3-4시간을 다니는 경우가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응급 수술이 필요한데도 수술하지 못해서 진짜 이렇게 우리만은 응급실 뺑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게 지역에서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흔한 이제는 사례가 됐다고 봅니다. 이건 이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죠. 왜 그러냐면 출산과 응급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의 구조를 그대로 두면 지역으로는 반드시 이제 자연 회복이 불가능한, 지금도 사실은 자연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우리 뭐 자갈치 아줌마 10년 전부터 이야기했잖아요. 네, 예. 네. 제발 이러면 안 된다. 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이 오랜 기간 동안을 제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꼭 좀 제대로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맞습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지역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요 지역 의사제 실효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단독으로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단독으로는 왜 지역이 가지 않을까요?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지역에 왜 가지 않을까요? 가지 않을까요? 예. 그게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도 뭐 소아과나 산부인과를 하지 않는 이유가 뻔한 것처럼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 제조업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거기는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거에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는 의미는 있지만 환경, 그다음에 보상, 경력 처우죠, 관리 처우. 예. 이런 예.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안 가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게 지역 의사를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계속 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데 네네. 당장 그것만 하고 그냥 가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군대에서도 우리가 의무 복무 기간을 끝나고 난 뒤에 계속 남는 분이 우리가 발동받는다라고 군대를 갔다 오시면 아시잖아요. 예.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상이 충분하지 않고 음. 계속 있을 만큼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사실 못 낳는 것처럼 이게 지역의사제가 하나의 전체적으로 왜 그럴까라는 고민하는 시도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걸 계기로 환경이나 어떤 보상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되면 지역의사제가 필요 없는 그런 때가 또 오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합니다. 그 건강보험 뭐 나오면서 이제 지역 의사제도 나오고 뭐 의료수가 얘기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예, 나올 건데 그것 외에 만약에 지역 의사가 여기에서 어쨌든 뿌리 내리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렇죠. 그리고 존경받을 수 있을 만큼 어떤 환경을 만드는 게 진짜 고민이 깊게 필요하겠네요.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뭐 얼마나 뽑을지 이런 거는 좀 안 정해졌습니까? 지역에 실제 의사들이 배치되는 시기 뭐 이런 건 좀 나오고 있던데. 지금 정부의 안은 300명, 연간 300명에서 10년간 3,000명 정도를 뽑는다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일단은 먼저 지역별 의료 공백 규모를 좀 따져서 지역별 안배를 할 것 같습니다. 2027년도 도입한다고 해도 실제 현장 배치까지는 최소 7년에서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이 뭐 지금부터 준비해도 7년 10년 뒤에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면밀하게 대신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관건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무복무 기간이 10년이 지난 뒤에도 의사들이 지역에 남아 있을지 필수 의료 쪽에 계속 있을지 그 부분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목표는 10년을 버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예. 10년 후에도 남고 싶게 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의무 기간이 딱 끝났다고 해서 다 떠난다면 이제 의사협회에서 걱정하는 게 그거죠. 지금의 환경이라면 의무 기간만 채우고 떠난다. 그러면 그 늘어난 의사들이 결국은 수도권에 또 편중될 또 것이고 집중되고. 그다음에 그런 진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적인 의료를 하는 게 아니냐 미용이나 비보험 쪽으로 가는 의료를 집중하게 된다면 이 구조는 네. 실패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정착을 유도하는 환경이 성패를 가른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더 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은 굉장히 좀 일단 시작 단계에서 절대 지금 나갈 수 없어. 복무 기간은 지켜야 돼. 이렇게 처벌 조항이 좀 눈에 띄긴 하는데 이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의료계 쪽에서 조금 반대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충분히 저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의정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도 제가 나왔었던 말이 이게 이렇게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맞았다는 거죠. 그렇게 풀면 안 될 문제를 너무
푸시하고 그러니까 밀고 억지로 좀 진행 부분이 있는데 의료계의 반발에 대한 부분에도 사회적 합의가 설득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생각하고 좀 그런 부분을 조금 다듬어 가면서 네네. 간다면 이게 큰 틀에서는 반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직업의 선택의 자유에 대한 부분도 처벌 조항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네. 이런 우려가 많은데 의료계에서도 많은 설득을 좀 하고 정부도 약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대 직원 2,000명 딱 했을 네. 때보다는 훨씬 더 덜한 예, 것 같아요. 덜하죠. 예, 예. 예. 분명히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고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아 나가면 분명히 뭔가 좀 좋은 대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충분히 많은 그럴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의사들의 개개인의 희생만 요구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의사가 지역에 그리고 필수 의료 쪽에 남아있게 할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첫째는 근무 환경인데요. 이게 뭐 혼자 당직 쓰고 휴식 없는 구조는 버티기 그건 힘듭니다. 안 되죠. 그런데 뭐 어느 지자체에서 뭐 6억, 5억, 4억을 주면서 전문의를 뽑았는데 안 왔다. 근데 안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저도 그렇죠. 가고 싶죠. 근데 왜 안 갔을까요? 왜 안 갔을까? 예. 혼자서 365일 당직하는 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100억을 준데도 구조를 버틸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다가 뉴스에 뭐 환자 나오면서 잘못되라기라도 하면은 큰일 나죠. 진짜 자기는 뭐 인생이 그냥 걸려 있는 건데,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 때문에 이게 드러나는 것은 매덕인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력의 인정입니다. 지역 근무가 이제 불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력 있게 거기에 근무하면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어떤 그 보상이 온다든지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족과의 삶의 문제인데요. 교육, 주거, 배우자 일자리까지 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네네. 정말 흔히 말하는 아무도 살지 못하는 곳에 가서 네네. 가족들 전부 다 교육도 안 되고 주거도 잘 안 되는 곳에서 살아라. 이것도 사실 결국은 의무만 채우고 이렇게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에서 좀 지자체가 전폭적인 그리고 이거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부분에서도 아주 중요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계시니까요. 이제 의대에서 어쨌든 교육은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누구는 지역 의사반, 누구는 그냥 그렇죠. 의사반 이러면 야 이게 현장에서도 약간의 뭔가 좀 벽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걱정이 이류의사로 이게 낙인 찍는 효과가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그렇죠.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조심스럽게. 성적이 떨어지는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전국을 똑같지 않은 일반적인 의대 입수와 다른 이거는 따로 선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류의사의 낙인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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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래. 그런데도 이제 진짜. 실제로는 입시 현장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수가 이게 딱 아니까 저 그죠? 아니까. 예, 우리가 커트라인이 그런 게 있잖아요. 예. 뭐 딱 이게 구분 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뭐 입시 전형에서도 무조건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이걸 지원하는 사람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는 형태로 좀 고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예. 끝으로 짧게 좀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국민의 생명 안전망을 닿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가 아니라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조금 더 고민하면서 진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일단 말씀이 우려보다는 좀 기대 쪽으로 많이 무게를 두셔서 저희도 이게 따라가면서 열심히 좀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아대학교 병 가정의과 한성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